아니냐인데라고. 안녕하세요. 저희가 대기자 TV에 첫방 나가서 제법 인기 있었죠. 네. 네. 어떠셨어요? 남의 채널이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새로운 경험? 저는 근데 나가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신선하게 우리 둘이 욕을 엄청 많이 먹어요. 나도 여기는 다. 아니야. 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전 상처 받았는데. 진짜? 즐거우셨군요. 난 괜찮았는데 뭐 한복 입은 저 아줌마 뭐 말 많어. 말 많은 게 사실이었으니까. 또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가 사교육을 이긴다의 저자 이미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 그리고 말과 태도 사이라는 책을 쓴 방송작가 출신의 유정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치즈케이크 육아의 저자이자 말랑말랑 합격 온나 크리에이터인 착한 재벌 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엄마 거리두기 법칙의 저자이자 초등 현직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엄명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니들의 런치 타임이라는 시간으로 점심 먹을 때 수다 떠는 것처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모였고요. 오늘 테마 알고 계세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거? 저걸 영어로 하면 Before marriage and after marriage. 어머 달라. 이분이 영어 네. 테솔 영어 하셨죠? 네. 결혼 전 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 했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한 지 34년? 나는 37년 차? 28년 차네요, 그럼. 저도 28년 차이네요. 괜히 젊은 척 하기는 내 결혼 생활은 어땠다라고 압축적으로 조금 얘기한다면 나의 결혼 생활은 늘 변화와 선택의 시간이었다. 다시 또 결혼하고 싶다? 난 결혼하고 싶어요. 그 남자와? 나는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전 결혼하고 제일 좋아진 것은 안정감? 근데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거나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집에 오면 항상 놀 사람이 있다. 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객지 생활을 해서 사람들 사이에 쌓여 있긴 했지만 결혼을 해서 안정감을 찾고 보니까 그때가 불안했다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그 들었었어요. 이전이?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또 저는 결혼을 남편이 저의 방황하는 영혼을 구제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너무 영혼이 자유로워서 아마 남편이 아니었다면 결혼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현재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잘 놓으셨단 말입니까? 네, 예전에 너무 자유로웠죠. 그러니까 방탕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거 좀 다르죠. 네. 자유로웠다. 네. 저는 다음 생에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한 번쯤 살아봤으면. 근데 지금 결혼하고도 네. 자유롭게 사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저는 조선시대 여성이에요. 제가 제사 13번 지내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밤생활 못하고 하루에 남편 밥 항상 이렇게 차리고 하는 거 저밖에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정말 미안하지만 여보, 저희 남편은 청소기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서 뭐 지금 결혼이 나쁘다가 아니라 한 번쯤 안 하고 살아보면 어떨까. 제 친구들은 결혼 안 하는 싱글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의 성격은 좀 안 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안 하세요? 또 자유로우셨으면. 저는 다시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결혼도 하고 싶을 거예요. 뭐 이유가 있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정한 저 자신을 좀 안정감 있게 지지를 해 주었던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근데 게. 두 분의 공통점이 안정감이라고 하는데 네. 나는 초에는 전쟁 같았는데 바로 결혼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다라기보다는 연애를 할 당시에는 서로가 맞춰주는 것 때문에 못 느꼈을 그러한 것들이 막상 한 공간에 살면서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고 다른 게 너무 많아서 난 정말 안정감하고 거리가 먼 전쟁 같은 초기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했었고 변화가 필요했었고 그런데 내가 결혼을 여전히 하고 싶다 근데 그 남자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진짜 밥맛이야 뭐 얼마나 완벽했어 사실은 다른 남자를 내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특별히 너를 바꿔야겠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는 남편을 좀 바꾸고 싶은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대로 존중해주는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막 난 굉장히 남자들을 많이 따라다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영우 작가님은 그냥 맘대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른 남자하고 내 맘대로 하고 산 거야. 그러니까 또 하고 싶은 거지 그 남자랑. 맞죠? 그렇지. 그렇지. 저는 결혼 생활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들었는데 자유롭다가. 네, 자유롭다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건 너무 둘이 성격이라든지 많은 가치관이 많이 달라서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힘든 거 좀 약간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지금은 저한테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이 남자하고 해보고 싶죠. 왜냐면 그때는 잘 조금 해보고 더 싶다? 잘 해보고 싶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더 잘 살아보고 싶죠. 사실 이 놀라는 게 네. 혼자 침대를 쓰다가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새벽에 자다 팔을 딱 했는데 뭐가 있어.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늘 나 혼자 자다가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는 게 상당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전 좀 충격이었어요. 전 너무 좋았는데. 이분들은 뭐 끌어안고 주무셨나 보죠? 네, 그렇군요. 외향이어서 그런가요? 저도 외향이에요. 네. 외향으로 치면 내가 제일인데 혹시 여기는 남편을 이렇게 재우고 주무신 거 아닐까요? 재우고 우리는 조금 밤 생활을 즐기는 편이어서 나가세요? 나가도 괜찮아. 근데 우리 난 그거 되게 중요하게 네. 생각해요. 결혼 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마인드 어떤 마음 이건 각자 생활에 있을 거고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 고민하는 것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이런 조건만은 꼭 가진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요즘은 첫 번째가 경제적 안정 아파트 아닐까? 난 나였어. 아파트까지는 아니지. 너 그랬대잖아. 네, 진짜?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라고 그러냐? 아파트 돈 있어. 보고 결혼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재벌이었던가 그런 건 아니고 돈도 좀 받구나. 좀 받는 게 1순위였어. 1순위. 솔직하시네. 내 주변에 당시에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렇고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능력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일 돈이 많아 보였어. 그러니까 라면을 사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연애를 80년대 초반에 했으니까 돈가스 사주고 피자 사줄 수 있는 사람. 그 중요한 조건이었다.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어. 네. 저는 돈은 전혀 안 봤어요. 진짜? 네, 환경, 돈 뭐 전혀 안 보고 사람만 봤어요. 저 사람은 순애보군요. 순애보. 네, 전 진짜 진짜 순애보인데 사람이 없던 그냥 남편이 첫째는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고 애들한테 뭘 할 게 아니야.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와 정말 결혼 생활을 재미있게 하겠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저를 가장 불행하게 했던 거였어요. 오히려 재밌는 게 왜냐하면 그 재미있는 것을 밖에 가서 집에서만 아내하고 해야 하라고. 아내하고는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밖에 나가 노느라.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는 아시다시피 진지충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게 제가 가사노동을 잘 못하고 요리를 전혀 못하는데 요리 위주로 가정생활이 될 것 같으니까 넌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셨어요?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누가 소개해줘서 만났는데 첫날 저는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 이랬더니 만나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하러 왜냐면 만났어? 혹시라도 이걸 나중에 정이 들고 얘기하면 속이는 걸까 봐서 저 나름에는 먼저 얘기했더니 이분은 또 요리가 취미인 분인 거예요. 잘 만났네. 그래서 네, 남자가 만났네. 요리가 취미일 거라는 건 제 생각에 없다가 그때만 해도 드물었죠. 네, 근데 그게 드물었어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요리하는 걸 진짜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요리는 여기서 끝난다. 예, 결혼할 수 있겠구나. 예. 요리를 요즘 같이 하는 거지 누가 혼자 하나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띠리띠딘. 닫힌 마음을 열어줬던 아니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예. 요리를 누가 혼자 하나요? 네. 와, 우와. 드라마 됐는데. 완전 저는 드라마 그것 대사인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열려버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컴플렉스가 없었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편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지켜지니까
저는 이제 높은 점수의 며느리거나 부인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너무 편하고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 게 밥 먹으려고 결혼했고 돈 쓰려고 결혼했고 놀려고 결혼한 것 같아. 저는 조금 결혼이 특이한 역사를 가진 게 저희 시아버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아버님 레이더에 딱 걸렸죠.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데려가면 우리 집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 제가 또 결혼한 이유는 하나예요. 굉장히 저 사람은 나보다 존경스럽다. 저는 굉장히 남편을 존경했어요. 같은 사안을 볼 때도 굉장히 성숙하게 생각한다. 좀 배움에 대한 욕구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존경할 만한 사람. 덫에 걸렸어. 너무 가르쳐 주려고 그래. 나도 굉장히 혼자 잘난 척하면서 똑똑한 척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남자는 나보다는 똑똑해야 내가 무시를 하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굉장히 있었는데 나도 덫에 걸린 거지. 너무 많이 알아. 불감이야? 너무 많이 아니까. 너무 기본에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그래서 거의 하루에 역사 강의를 1시간 정도는 들어야 돼. 막 너무 해박한 지식이니까 이야기를 시작하면 막 자기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은 거지. 못하게 할 수는 없구나. 그러면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남자랑 잘 살기 위해서는 대충 들어야 되겠구나. 너무 세게 들어갔네. 그 내용을 다 알면 또 들었는 건데 근데 대충 들으면 늘 새로운 거야. 방법이 다르구나. 저는 제가 좀 바보가 된 거죠. 나 모르는데 들어도 모르는데 라고 이제 그러니까 설명이 점점 좀 줄더라고요. 자식들이 만약에 요즘 결혼을 안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밥맛이야 이렇게 오늘 계속 이야기를 밥맛 해. 소리를 하시네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어쩔 거야. 나 치즈케이크 육아에도 졌는데 나는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 아빠랑 결혼을 한 거야. 왜냐면 이야기했듯이 그는 있는 그대로의 날. 지금 오늘도 혼자 이렇게 한복을 떨쳐 입고 나왔지만 솔직히 이런 차림으로 어디 외출했을 때 남편 쪽팔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수용해 주는 것. 나를 크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 점이 제일 좋은 작가님은 거지. 어떤 분이랑 결혼을 하셨어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랬다면 갈등이 훨씬 더 많았겠죠. 빨리 갈게 가셨을 수도 있죠. 그렇지. 예전에 갈라섰을 그럼요, 수도 있지. 그럼. 너 그렇게 어떻게 난 너하고 못 살아라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지. 그렇다고 내가 꺾을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거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그렇죠. 사람하고 하면 결혼해라. 응. 단 네가 좋은 사람, 널 키워줄 사람. 그렇지. 그래서 다른 어떤 거는 상관이 없다. 네가 사랑한다면. 그래서 남편하고도 그 얘기를 해요. 남편이 고부열전이라는 프로를 자꾸 보는 거야. 그래서 그 프로를 왜 봐? 너무 집 고부 갈등을 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은 문화가 정말 다른 저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어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딸들이 누구를 데려와도 그러니까 외국인을 데려오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확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결국은 수용을 해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부모가 똑같지 않을까? 경제적인 여유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너무 평범한 진리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면 수용하자. 수용하자. 여기 지금 수용 문제가 아니라 결혼해라. 결혼해라. 부모 결혼해라. 허락 얘기를 하고 계신데 허락 얘기 문제 아니야.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허락할- 결혼해라. 우리 결혼 허락의 아니야. 문제는 아니야. 결혼해라 쪽으로 권유하시는 네. 거예요. 저도 그렇죠. 일단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라고. 근데 요즘 네. 딸 엄마들은 굳이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전 들었거든요. 근데 다르시네요 좀. 아니야. 네. 나는 네. 이야기를 끊어서 미안한데 우리 지금 큰아이가 36인데 첫째가 29살 때 집에서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가족들이 모였을 때 명절에 큰애 시집 안 보내? 뭐 이런 이야기 그랬을 때 그냥 그 결혼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결혼을 시키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결혼은 너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을 한다. 그랬더니 아이가
알겠어요. 혼주가 내 결혼의 주인이 나이니까 나중에 준비 다 되면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초대장 보낼 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저는 같이 있었던 게 저는 경험해서 좋았기 때문에 안 심심하고 같이 놀 수 있고, 그런데 그걸 혼자서 한다 그러면 혹시나 쓸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으니까 너희도 해라. 이렇게는 할 용기는 그렇지, 없어요. 선택을 두는 거지. 네. 아니면 할 수 있게 기도하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엄마 저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하면 좋지. 하면 좋지라고 다 네, 하신다. 네, 하는 게 좋겠다. 네, 근데 네. 일부러 뭐 하기 위해서 하는 필요는 없고 정말로 대화도 잘 되고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더 뭔가 커지겠다 내가 이런 게 확신이 있을 때. 네네. 저는 제가 뭐 결혼하라 마라 하기 전에 우리 딸들은 다 결혼을 원합니다. 원해서.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결혼의 아픔이 가난이 담 넘어 들어오면 사랑이 문 열고 나간다. 라는 얘기를 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을 냉정하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딸이고 전 아들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저희 둘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꿈만 갖고 있는 사람이야. 냉정하게 보세요. 저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이거 안 통하네. 얼마나 안 쉬워지지. 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둘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안 힘드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힘든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이제 직업이 그냥 안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조금씩 살림 이루고 또 조금 성장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저는 시대가 달라져서 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는 통하는 얘기예요. 어떤 안정적인 걸 찾는다는 안정이라는 자체가 우린 크게 뭘 바라진 않았잖아요. 지금 같은 SNS 시대에는 진짜 인스타 하나만 뒤져도 몇 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 예를 들어서 빚을 안고 결혼을 시작하는 친구들, 현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외로우니까 누군가 안정적으로. 이 얘기가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안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정말 몇 억씩 들어간다. 내가 받은 것만큼 아이한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쯤에 젊은이들의 고민이 조금 이해도 가거든요. 얼마 전에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다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나왔을 때 그 말도 맞아 라고 하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어쩌면 돈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난 정말 구중궁궐이 부럽지 않았는데 구중궁궐에서 살아보지 않았잖아. 근데 그 삶이 어떤지를 모르고 부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돈하는 것 같지만 유튜브 보면 다 나와 구중궁궐 남들 잘 사는 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라면 나는 정말 사랑만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다면 결혼이 꼭 필수여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다면 굳이 결혼 아니어도 결혼이라는 걸 대체할 수 있는 친구, 뭐 일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자기의 미래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열어둔 쪽인데 애들이 당연히 저희는 장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서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즘 삶에 있어서 결혼이 반드시 필수가 돼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놨다. 비포 애프터 우리 얘기했잖아요. 결혼하고 저는 저를 72%쯤 내려놨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키울 때. 그게 어떨 땐 조금 속상하고 억울한 날이 있었어요. 있었죠. 저도 아기 처음에 낳고 키울 때 저라는 존재감이 아예 없어졌을 때 굉장히 힘들고 우울했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젊은 아기 엄마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게 굉장히 심했고 시댁에서 저는 집에서 이제 딸이 귀해서 굉장히 존중받고 자랐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너무 아들 선호 사상이 심한 거예요. 그때 그랬어. 엄청 심했죠.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것들. 그래도 지금 그 젊은 분들은 우리 때보단 그래도 나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우리 때보다 낫다는 우리가 건 너무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 맞아, 왜냐면 또 싫어요. 그들은 미안해요. 아니야, 그들은 이미 출발선상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 근데 나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변하게 된 게 여성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오히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불합리하지?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뭐 상견례 뭐 이런 걸 해서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3번 뵀나? 잠깐. 그러고 난 다음에 막상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건 너무 이제 다 하나 닿는 듯이 저기 가서 뭘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7남매 막내니까 저 할머니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고분고분한 스타일 아니셨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고 그 다음에 신우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가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면서 왜 우리가 이런 관계,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것들. 위에 2분 형님도 있었는데 막내 동서잖아요. 그분들에게 동서는 지금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낯설지? 그러면서 가정에서의 어떤 남녀 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세월이 한 30년 이상 이제 거의 40년 다 돼 가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조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숙모님이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할 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보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런 제기 같은 거를 너희들이 챙겨야 된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 아주버님한테 화장실 청소하세요. 선진적이었어. 네, 막 이런 걸 했을 때 집안에 완전 뭐 난리가 났죠. 그랬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서 지금 와서 보면 너무 당연하다는 것들이 너무 빨리 그런 걸 해서 숙모가 굉장히 상처받았었지 않았을까. 우리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뒷담화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남자아이들 보고 너희들이 이런 거 챙겨야 돼. 각자 다 알아서 해야 돼. 남녀의 역할은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비중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그냥 그게 즐거웠어요. 제가 집안일을 하고 식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제사 그렇게 많은데도 뭐 파티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해라는 생각이 올라와야 이게 화가 나는데 정말 많은 걸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들들도 진짜 어머니 같은 분들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엄마는 억울하지 않았어. 그냥 엄마로 인해 가족이 기뻐한다는 게 좋았으니까. 그 대신 너무 바빴죠. 제일해야죠. 가정 살림해야죠. 뭐 노릇해야죠. 근데 이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가족 안에서의 그 이제 각자의 역할 포지션이 싫은 사람도 있는 거고요. 저처럼 그 일이 좋은 사람도 있는 거지. 이걸 분량으로 탁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남편이 이만큼 해야 되고 아내는 이만큼 해야 되고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런 양적인 논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권리에 대한 그 어떤 지표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사람의 성향에 좀 제가 고생을 그냥 제 무덤을 제가 판 거죠. 그러면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살아왔겠죠. 그런 의미에서 네. 저 이제 대학교 20대 청년을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는데 역시 진지하셨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너무 가부장적이고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라는 게 뼈저리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서 이제 여성학 책을 수백 권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냥 나로 산다.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고는 싶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앞으로 이제 결혼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가지수들의 질문들, 네. 그러니까 모순들 이런 걸 계속 질문으로 남편을 취재하셨네? 같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을 같이 읽는 걸 좋아하니까 진짜. 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를 왜냐면 그러면 이미 아직도 여자한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한테 질문을 한다는 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와우. 그래서 결혼 전에 거의 모든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굳이 시키지 않아도 서로 알아서 하고. 네, 그래서 가끔 물었어요. 너무 현대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속상한 적이 없냐 그랬더니 그냥 그래도 힘들긴 해도 좀 현대적인 아빠, 현대적인 남편으로 산다는 그런 자부심은 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많은 이야기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좋아서 했어 이거보다는 조금 이성을 차리고 많은 탐색을 하셨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앤 앤더스라고 외국에서 이제 가정생활의 문제점을 상담해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부부 갈등, 막 자녀와 갈등이 계속 맞아요.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구씨 이거 자기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럼 모두가 다 여성한테 이로운 답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이
굉장히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나는 연애하면서 눈이 멀어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막상 결혼만 아니 했는데 이렇게 쫙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다 결혼도 자기 성향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딱 그런 것 봤을 때 같아요. 진지하시니까 많은 고민과 너무 무서운 취재와 거예요. 탐색을 통해 납득이 될 만큼 공부해서 왜냐면, 결혼을 하신 거고 다시 물르고 싶지 않은 가장 그렇죠. 인생의 소중한 선택인데 어.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넌 못할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 생각이 결혼에 여러 가지 전제를 그렇게 만드셨고 저는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이 그냥 좋아. 좋아서 그런 그냥 좋아 그것도 사랑이야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냥 말 들어 여왕처럼 근데 군림하되 또 전 네. 너무 계산적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난 이것 때문에 그냥 했어 이런 거 보면 내가 너무 계산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아니 때도 그럼 있어요. 뭐 결혼이 진짜 인생을 바꾸는 건데 결혼식 날 이렇게 입장에서 들어가잖아요. 딱 아빠 손을 잡고 행진을 할 때 첫걸음을 딱 뗄 때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최선이겠지? 라는 생각을 한 순간이 떠올라요. 다른 이게 내가 정말 잘하는 선택이겠지? 이 사람을 너무 좋아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잘하는 거겠지? 다들 불안하죠. 그 순간에 왜냐면-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네, 저는 그 생각을 생각하지도 했어요. 않고 난 너무 막 좋았어. 조화가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결혼을 꼭 염두에 두지 않았거든요. 하시겠다는 생각이었고 제 꿈은 비행기 트랩에 내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한테 박수 받는 게 꿈이었거든요. 공부하고 밖으로 나가서 살고 그래서 결혼이 별로 염두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잘하는 거겠지? 나 결혼해도 괜찮은 거겠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겠다 맘먹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남편이 일을 하나도 안 도와줘도 아주 기쁘게 했던 것도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자기 성향대로 사는 게 질러 놓으면 저는 무조건 잘하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 거고 그렇죠. 책임지는 스타일인 거고 사랑 여기 이제 난 사랑꾼이고 난 현실 중요해. 가장 현실이 중요한 그러니까 거지. 선생님하고 저는 좀 보니까 계획형 그런 거 저요? 있어요. 네. 근데 사랑이요. 사랑에서는 전혀 전혀 사랑이요. 너무 오로지 사랑꾼인데. 결혼 전에 이제 아마 제가 결혼하면 어떤 사람이 좋겠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첫 번째 말 너무 부자가 아닐 것, 너무 가난하지 않을 것. 왜냐하면 너희들 충분히 배웠으니까 너희들끼리 읽어갈 수 있다. 그래서 왜 부자가 안 좋으냐 그랬더니 그러면 너의 색깔이 묻힌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서. 그래서 그게 참 좋았고 결혼하면서도 70점만 되자. 와이프로도 그렇고 며느리로도 그렇고 70점만 되자니까 너무 많은 걸 해버리면 한이 남잖아요. 그래서 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늘 어디나 부족한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뭐 결혼 전후에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이들이 결혼을 생각하고 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은 아니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한마디씩 준다면 또 그 얘기를 하시겠어요? 지금 들은 얘기를? 너무 부자 아닐 것. 그거는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서로 경험이 좀 비슷하면 대화가 더 잘 되니까. 이제 딸이 저한테 작은 딸이 묻더라고요. 어떤 사위가 좋을 것 같냐. 근데 갑자기 질문 받았는데 지금 하나는 그때 생각했고 하나는 나중에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어른들하고 대화를 잘 해주는 사람 이게 떠올랐고 지금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 여기 계속 요리야. 왜냐하면 주지일관 요리. 그거 하나가 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가 함의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가정적이죠. 그다음에 사소한 자기 시간을 없애서 가족을 그러니까 먹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도 있는 거니까. 그거 중요하다. 예. 예.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저는 결혼할 때 이제 삶의 목표나 목적, 그다음에 삶의 가치, 아니면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맞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맞지 않으면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좀 서로 잘 맞춰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걸 좀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 결혼할 때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제가 원하는 타입이 전혀 아니었어요. 달랐어요. 네,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계속 원망을 많이 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어.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계속 그 탓을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답이 나한테 있었다. 네, 답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 뒤에부터는 그런 갈등을 잘 극복해가면서 네. 지냈죠. 그래서 저희 딸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취향이나 모든 게 좀 맞으면 좋겠다. 요건 명심해라 할 때 네, 취향이 네. 좀 맞으면 좀 좋겠다. 뭔가 잘 맞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게 아닐 때는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좀 맞춰가면서 살아라. 이제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명심해라 하는 것. 네. 저희 두 딸이 아버지를 보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배울 수 있는 게 존중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이는 둘 다 또 이렇게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작품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없을지도 몰라 작품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해두면 되잖아 라고 하는 순간 헤어졌다. 왜냐하면 이 아트가 예술이 미리 해준 영감이 떠올라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미리 해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이해가 없는 거잖아요. 서로에 대한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엄마하고 확실히 닮았네요. 그걸 이해 못하면 아웃. 알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게 자식들이 부모를 안 닮지 않아요. 좀 닮을 수 있잖아요. 저도 하나 추가로 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우리 딸들이 그 서로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거 약간 자극이 되고 멘토로서의 멘토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커플이 되면 그건 진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굉장히 시니컬하고 약간 차가운 사람. 근데 물론 그랬는데 남편을 만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게 굉장히 좀 여유롭고 느긋하고 따뜻한 사람. 그 부분만큼은 그래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은 거죠.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결혼 잘했다는 사랑이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괜찮아, 편집에서 다 잘라버려. 다 잘라도 상관없어. 잘라도 상관없는데 내가 가장 많이 바뀐 게 나는 진짜 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바뀌게 된 거죠. 제가 옆에서 봐도 되게 그 부부간에 지혜롭게 잘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 얘기하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괜찮아, 자랑하러 괜찮아. 나왔냐 이런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딸들의 결혼과 아들들의 결혼이 다른 점이 있어요. 확실히 아들들은 자기 가정을 갖는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딸들은 시집을 가도 엄마하고 교류 막 하잖아요. 내 가정을 갖는다가 아니라 엄마 이건 어쩜 좋아하는데 아들들은 내 가정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터치 안 받고 싶어 하는 게 확실히 딸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다른 특징?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 딱 하나. 결혼할 여성이 엄마에게 절대 하지 마라. 우리 엄마는 말이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절대 하지 마라. 너 그날로 밀려날 수 있어. 그쵸.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의 결혼과 아이들의 결혼은 다른 문제인데 알게 모르게 이 아들들에게는 자기 어머니의 그게 이제 투영돼 있어요. 딸들이 아빠에 대한 걸 이상형으로 삼듯이 아들들은 우리 엄마의 모습.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쉼없이 일하고 쉼없이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뭐 음식을 할 때도 왜 당신이 이거 안 해라고 불평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들들이 장가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절 미워할 것 같아서 절대 내 얘기 하지 마. 그건 다른 그러면 문제야. 네. 아드님들이 뭐 제가 살듯이 네. 막 아내하고 같이 막 음. 밥을 오히려 주도적으로 밥을 해서 먹여요. 상관없어요. 그건 그 아이의 그게 삶이고. 그들의 삶이니까. 그러면. 그리고 지금 상관없지 않아? 저는 제사할 때도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이 다 전부치고 해요. 각자에서 그 전부치면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어머니 나중에 그 와이프는 쉬게 하고 저희가 전부칠게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그건 너의 삶. 이제 세대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면 그래서 결혼도 본인의 결정일 거고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이 걔들에게 맞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생각해왔던 어떤 가치가 이 아이들에게 맞지도 않을 것이며 그냥 다른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헤쳐나갈 때도 본인이 헤쳐나가야 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아들을 가진 엄마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은 미련을 버려라. 싹을 잘라라.
걔들과 관계를 이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네. 아들 둔 어머니들은 그런 떠나보낼 준비들을 많이 하시는데 엄청나게. 맞아요. 오히려 딸들 어머니들이 딸들과 분리하는 게 어려워서 요즘엔 맞아요. 장서 갈등이 음. 더 심하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딸과도 저는 좀 분리가 돼야 난 된다고 분리가 생각해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난 어. 독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역시 결혼하면서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 가족으로부터 내가 빨리 독립하고 싶었던 그런 이유도 있었고 별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완전히 단절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들에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 친정어머니든 시어머니든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싫어요. 결혼해가지고 막 매일매일 내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문안 인사 드리고 했던 그런 며느리가 아니거든요. 어머 저는 매일 전화했어. 그러니까 매일 전화한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남편이 그렇게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어머니하고 나하고 공통의 그런 것도 없는데 뭐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면 오늘 뭐 드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걸 내가 왜 굳이 물어야 되고 알아야 되지? 약간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다 다른 거예요. 케바케. 또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사람도 있어. 이게 즐거운 그렇지. 사람을 또 억지로 밀 수가 어, 없고 그렇지. 어느 분은 어른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해요. 그렇지. 좋아하는 좋아하시네.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잖아. 어. 그래서 그런 나의 성향이기 때문에 우린 우리 방식대로 편하게 이제 서로에게 편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 요즘에 그래서 딸들이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를 더 편하게 사랑하는 딸들도 그럴 있대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정엄마하고는 네. 감정이 자꾸 엉켜가지고 미운, 그러니까 희로애락의 감정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쿨한 거예요. 좋은 일을 서로 나누려고 하면 그래서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다는 딸들도 수도 있을 것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계는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방식이 다 집집마다 그렇지. 다르니까 이제 결혼 비포 애프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니까 좋아? 싫어? 참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죠. 어떻게 그렇지. 생각하면 제일 되겠어요. 힘들죠. 네. 애증의 그럼. 관계지. 애증. 아, 우리 오늘 좋은 하나 얘기만 한 더 거야. 추가. 예. 오늘 주제가 이제 결혼이니까 결혼이 진짜로 중요한데 그 결혼에 들어가면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화해가 가능한 다툼과 큰 다툼이 있는데 그 종교나 아니면 정치색이나 철학같이 좀 응집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맘대로 안 되죠. 몰랐는데 종교가 달라. 그렇죠. 그 헤어질 수 없잖아요. 모를 순 없잖아요. 사귀면 사교도 그러니까. 종교를 근데 좋아하기 종교를 전까지. 넘어서서 네. 살 수도 있어. 그럴 내 수도 친구 같은 있는데. 경우에는 정말 몇 대 안동의 장손이야. 여기 목사님 딸이야. 네. 근데 결혼했어. 근데 너무 진짜 지혜롭게 멋있다. 그렇죠. 잘 그러려면 해결을 많은 하는 지혜가 거야. 필요하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뛰어넘은 거지. 제가 아는 이제 원장님이 계세요. 며느리의 종교는 이제 기독교이고 이제 제사를 모시는 유교 집안인데 며느리한테 부탁을 하셨대요. 1년간만 와서 제사 지낼 때 서만 있어줘라. 그래서 1년대로 며느리가 약속을 지켰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손주가 왔는데 그 방에서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제사상 앞에 못 나가게 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제사를 모시는 할머니예요.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손주한테? 저는 며느리를 존중해 줄 것 같아요. 네. 엄마 말 들어? 네네.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며느리의 입장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짝 사족을 걸면 정말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면 그 어떤 것도 존중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정말 저의 절친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야. 근데 제사를 지내는 집에 시집을 왔어. 지금까지 그 제사를 다 참여를 하고 대신 절을 안 할 뿐이지 존중을 하는 거죠. 존중한다. 존중을 하죠.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도 교회에 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것 없이
종교적인 갈등 없이 너무 지혜롭게 잘 하거든요. 그 며느리가 앞서 좀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그렇지. 좋았겠다. 예, 어떻게 저 보세요? 같은 경우 만약에 종교가 다르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처음부터 미리 이렇게 다 해결도 다르네. 얘기를 해서 음. 그런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속상하셨대요. 음. 우리 집은 제사를 모시는 걸 알면서 못 나가게 했어. 자, 1차적으로 며느리한테 서운하셨고, 그러나 두 번째는 아이에게 엄마가 못 나가게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 나오지 말고 나중에 엄마하고 얘기를. 전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내가 좀 지혜로운 것 같아. 아니야. 나 같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얘는 우리 집 피도 있는 애 아니니? 생각할 것 같아. 성씨는 우리를 따랐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서운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와 얘는 다르지. 네가 엄마지만 얘는 얘 선택이 또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살짝 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겠지만 그한 손자의 네. 노예 삶도 있다지만 그거는 할머니하고 손자가 이야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엄마와. 그분하고 엄마와 이야기를 해서 선택을 그렇죠. 해야 되는 아. 부분이라고 생각. 사실은 종교나 제사 이런 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남편이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에 제사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힘들고 불편했던 것들은 조금은 변화시킨 세상을 물려주는 것도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결정권을 주는 것, 그게 좋지 않을까. 저는 결혼하고 정말 슬펐던 때는 제가 제사를 한동안 서울에서 모시니까 밤 비행기로 올라갔다가 제사지는 아침 비행기로 내려오고 그렇게 1년에 10몇 번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작은 아이 너무 어렸을 때 막 안고 큰 아이 손 막 잡고 연년생이니까요. 남편이 뒤에 트렁크 끌고 새벽에 공항을 막 가는데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딩크족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딱 청바지를 입고 걸어오는데 서로 마주친 거예요. 어디가라고 딱 이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친구는 청바지를 신랑하고 딱 입고 신랑이 모 신문사의 기자였는데 파리 특파원으로 발령이 나서 둘이 파리에 가는 중이었고 저는 이제 제사 모시고 애들 데리고 출근하려고 눈곱도 못 떼고 그리고 그날 비행기 탔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저처럼 또 결혼보다 제의를 꼭 하고 싶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인생이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가? 내가 꿈꾸던 삶이 이거였나? 정말 많은 생각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 50분쯤 걸리죠. 그날따라 작은 애가 막 울어서 서갖고 막 달래면서 이제 항상 힘들 땐 많은 것들이 쓰나미처럼 오잖아요. 그 되게 우울감처럼 왔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꼭 해야 됐었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내릴 때쯤 우리 큰아이가 제 손을 탁 잡고 비행기에서 저를 탁 올려다 보는데 그 아이의 그 얼굴에 많은 걸 싹 지우면서 그게 제가 결혼에 대해서 수용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너한테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니? 누가 애 낳고 살라고 등 떠밀었어? 결혼 네가 결정했잖아. 선택이지. 그래서 좋아 책임진다. 그때 맘먹은 게 딱 10년이었어요. 10년만 노력해서 이 아이들이 내 곁을 떠나면 그리고 결혼 생활 동안은 나 온전히 나대로 살 수 없잖아요. 제가 아까 70 몇 프로 내려놨다는 것처럼 제 꿈도 내려놔야 되고요. 공통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도 공통으로 키워야 하고 일도 공통으로 함께 하면서 가야 되니까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많이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은 비포 앤 애프터에 자기 삶을 정말 많이 내려놓는 것. 저는 그 내려놓는 것과 함께 결혼을 통해서 굉장히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제가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남편이 저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지금 댓글에 선물 딸 필요 없어요. 선물 그런 거 안 받을 거예요. 막 이런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진짜 내가 제일 맘대로 막 살았는 것 같네. 네. 이거. 그래서 미움받으실 거예요. 밑에 댓글에 저분은 뭐 맨날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좋냐면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색깔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힘든 상황은 뭘 하나 했는데 눈치를 보면서 나도 하는데 속마음은 따로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색깔이 명확한 분 계셔서 왜냐면 좋습니다.
이분도 결혼 생활에 쉬운 것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네, 시댁 아까 식구들이 몰렸다 했잖아요. 막 변화와 선택의 연속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 아까 그렇게 막 그렇게 했을 때 시댁 식구들이 막 뭐라고 하면 우리 같은 스타일들은 아씨 욕 먹었다 하고 이럴 텐데 이분은 내가 뭘 이랬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신 자, 거죠. 봐. 한 예를 들면 이래. 내가 머리가 뽀글뽀글에다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우가 다 손이 신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결혼식 갔는데 전부 다 한마디 니는 머리가 꼬라지가 이게 뭐고 이 나이에부터 시작해서 동생은 괜찮다 하더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면 전 절대 기죽거나 물러서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 성정이 이분을 그러면 행복하게 만드는 저는 거죠. 그냥 공손하게 형님 이 머리는 예쁘라고 했고 제 마음에 쏙 들고 지적질 그리고 감사해요. 네, 동생도 예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붙입니다. 욕 바가지로도 괜찮아요. 형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건 마음속으로만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다 표현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오늘 선을 넘으시네요. 보세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가서 이불킥 하실걸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의 어떤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기 기준에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걸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싹둑싹둑 자르는데 지금도 사실은 힘든데 그 40년 그전 가까이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분들이 여기 이제 그분들이 남편이 그들이 힘든 거지. 네, 그들이 힘든 거죠. 남편이 제가 시어머니가 머리 식혔는데 너무 합리적이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말고 제 맘대로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 일주일 동안 몸져 누우셨다. 나 갑자기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아 근데 진짜야. 왜냐하면 우리가 친정에 딸이 4명이고 아들이 막내 하나거든요. 친정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떤 며느리 원하세요 했을 때 저희 친정어머니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같은 것만 피하면 좋겠다. 너 같은 며느리만 아니면 돼 라고 이야기를 어머니 딸이 좋은 며느리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며느리에 대해서도 어머니 입맛에 맞게 어머니 기준에 맞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케바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 놓이든 또 그 집안은 집안대로 이겨나갈 수 있으면 그 색깔대로 또 가는 거고 사실 다른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나 뭐 속쓰림 이런 게 없겠어요. 있을 수 많죠. 있죠. 엄청 많죠. 얼마나 부대꼈겠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그 아마 연락 올 수도 있어. 결혼을 자꾸 못하게 장려를 해도 부족할 것 같아. 아니야. 나도 왜 결혼하고 그런 싶다고 얘기를 이야기했잖아.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게 결혼이라고 나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래서 출산장려위원회에서 우리 경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뭐 많은 아픔이 있었다. 그럼 결혼할 때 이거는 좀 명심해라. 이게 각오가 되면 결혼해라. 저는 먼저 하시겠어요? 오늘 결혼- 적극적이네요. 네, 사랑하는 결혼할 때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아,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구나. 요 생각만 가지고 결혼을 한다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피해가는 방법이군요. 네. 네, 나는 상대를 좀 관찰해서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알고 그것만 피해준다면 웬만하면 누구 남하고도 정말 맞춰서 사는데 직장 생활도 하잖아. 물론 페이가 있어서 하기도 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정도는. 그런데 어떤 경우든 그 사람에 대한 섬세한 관찰 그것만큼은 꼭 있고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 건드리지 않는 지혜로. 너무 좋은데요. 어머 나는 통장 잔고 확인하세요. 그런 매운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쏙 빼시네. 통장 잔고는 기본이지 기본. 그렇지 이 얘기 해줘야지 진짜. 기본이지. 네. 통장 잔고 너무 없어 딸들을 고생시키면 미울까요? 미울 것 같아. 솔직히 미울까요? 네, 솔직한 마음은 좀 속상하죠. 속상할 것 같아요. 안타깝고. 정말 힘들어. 그 빨리 열심히 돈 벌어서 아들들한테. 근데 그 통장 잔고는 내 딸이 채워도 되잖아. 그렇지. 둘 다 있어야 돼. 뭐 한쪽만 그러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하면서 아들은 또 돈도 다 벌어야 되고 그래, 그러면 또 안 여자는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진짜 권리와 아니야. 책임과 그러면 의무를 그럼.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림하고 함께 아이 키우고. 그렇지. 어디서 보니까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기가 맞다는 확신에 빠지게 돼 있대요.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확신이 강할수록 내가 맞다는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가 봤을 때 나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거를 좋은 거 위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나를 가장 모르는 것도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나쁜 점에서. 그거를 남편은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 어려운 얘기인데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꾸는 게 훨씬 쉽다. 그건 이제 저희가 인생 그 결혼의 선배이기 때문에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먼저 바꾸려는 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불행이 비교에서 오잖아요. 뭐 인간이 어떤 만족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에 의해서 또 불만족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가진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 그게 없다면 결혼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좀 더 나아질 거고, 이 사람은 좀 더 개선이 될 거고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럼 진짜 불행해요. 다른 걸 이길 수 있는 것도 서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사랑이고, 두 사람에 대한 많은 걸 좀 보증해주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대단한 것이 아닐까. 다이아몬드도 그걸 중요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발전할까라는 걸 어떻게 그걸 믿으라는 거죠. 아니, 발전할 거 알 것 같으면 근데 안 해야지. 어려워요. 그 아까 미래에 그거보다. 대한 기대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 기대는요, 이 사람이 박사가 됐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박사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그 사람의 미래예요. 그래서 어떤 목표가 물질적으로 뭐든 그 어떤 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는 기대는 그래도 이 사람은 나이 들었을 때 손잡고 할아버지처럼 다닐 수 있을 만큼이 될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 사랑은 사실 기대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이 기대가 꺾이는 순간에 현실을 보면서 아주 싫어지고 미워지고 정말 주변에 싸우는 애들 보면 밥 먹는 남편 뒤 발꿈치도 밉다네.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튼 잘 사세요. 그리고 결혼 안 한 내 친구들도 잘 살아. 예, 저 이 얘기 좀. 근데 진짜 결혼은 선택이에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도 드려요. 한참 수다를 떨었는데 결혼, 비포 앤 애프터 한 줄로 정리하고 이제 끝을 내죠. 네.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5초 안에 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엄청난 장점. 그래서 결혼은 저는 안 했어도 늘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아이를 너무 좋아하지만 아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선물처럼. 네, 선물처럼 어떤 희생이 있었지만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늘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5초 긍정의 힘 네. 기억하시라고. 네. 또 네. 네. 결혼을 한번 선택하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결혼 선택을 좀 잘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결혼을 해서 산다는 건 서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소한 것에 지지 마라. 그래서 변기 뚜껑 닫는 거 안 닫는 거 이런 것 갖고 싸우지 마라. 치약 어떻게 짜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변기 뚜껑보다 못한 사랑이 되면 안 되잖아. 양말 어떻게 드시냐. 그러니까 그건 아주 사소한 거니까 그런 것에 내 사랑이 지지 않도록. 여보 이쪽은 다 해준대. 저는 잘 얘기해요. 이쪽도 해준대. 저쪽도 해준대. 저는 이거 결론으로 서로 요구하지 말고 그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 상대가 안 해주지? 원망이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해줘서 기뻐했을 때 뭐 그런 걸 좀 느껴보는 것도 약간 손해보듯 생각할 마음이 있어야 결혼하셔야 돼요.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내 권리를 다 찾겠다 하면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서로의 어떤 합,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예전에는 늘 당신만 변하면 돼.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맞아. 함께 변해야 된다는 걸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은. 네, 결혼 비포 앤 애프터에 대한 얘기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는 이야기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언니들의 런치타임 Before marriage, after marriage. 네, 알았습니다.